5위는 가장 최근인 LS 튜너 업데이트입니다. 사실 제 채널 특성을 보자면 알겠지만 사심이 조금 들어갔다고 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 튜너즈 업데이트는 반입반출 업데이트 이후 오랜만에 나온 자동차 관련 업데이트이자 첫 코드를 위한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락스타에서 말 그대로 유저들이 해달라는 걸 다 해준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죠. 비스터의 걸작 코메트 S2, 그라울러는 물론이고 아니스의 전설 같은 ZR350, 거기다 두부차까지 이건 락스타에서 여론을 제대로 파악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이것 외에도 매력적인 자동차들이 수없이 나와 유저들의 눈은 즐겁게 했죠. 또한 또 다른 돈벌이 수단이 튜닝샵 습격, 그리고 새로운 레이싱 형태인 추격전 레이스와 길거리 레이스가 있습니다. 우선 튜닝샵 습격은 준비 작업 2개 그리고 피날레로 구성되어 있는 기존 습격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돈을 벌기에는 그닥 적절하진 않지만 그래도 카요 페리코 습격 무한반복으로 지친 유저들을 위로해주는 재미 요소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또 레이스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길거리 레이스는 사실 본질적으로 기존 레이스와 크게 다른 점은 없었지만 지름길이라는 변수가 상당한 재미를 선사합니다. 지름길을 어떻게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게임이 뒤집어지는 그림도 심심치 않게 나왔죠. 그러나 추격전 레이스야말로 튜너즈 업데이트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데 특이하게도 이 레이스는 따로 지정된 경로가 없이 체크 포인트만 존재해 무궁무진한 루트가 가능합니다. 사방에서 껌딱지처럼 들러붙는 경찰들의 포위망을 피해 자신만 아는 길로 공략하며 순위를 뒤집어 엎는 맛이 아주 쏠쏠했죠. 그러나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악몽가드 같은 평판 시스템이 부활했죠. 아레나우처럼 양심 터진 흉악한 조건은 아니었지만 그러면서 일부 아이템들, 특히 상징에서 지나치게 높은 평판 레벨이 요구돼 반감을 품는 유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4위는 부와 범죄의 심연입니다. 지금에서야 돈벌이하면 단연코 카요 페리코 습격이 독보적이지만 과거에는 두 가지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바로 습격과 사업이죠. 이 중 사업이라는 콘텐츠를 처음으로 발족시킨 업데이트가 부와 범죄의 심연입니다. 여기서는 오피스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데요. 다이너스티 사이트에서 구입하는 오피스는 스페셜 패키지와 이웃나우 반입 반출을 실행한 허브가 됨으로써 습격 외에도 다른 재미난 돈벌이 수단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지금의 오피스 사업은 반입 반출, 스페셜 패키지 두 종류가 있지만 이때는 오로지 스페셜 패키지만 존재해 사실 엄청나게 효율이 좋은 사업은 아니었습니다. 스페셜 패키지를 구입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오플에서 마크2도 없던 시절에 일일이 실어 나르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부와 범죄의 심연이 아직까지도 회자되는 이유는 이후에 나올 벙커, 바이커, 반입반출, 항공수송 임무 등등 여러가지 업데이트의 할아버지 격으로 추후에 이런 공개 세션에서의 작업이 더욱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토대를 마련해서입니다. 현재 카지노 습격, 카요 페리코 습격의 아버지가 습격 업데이트라면 공세 사업의 아버지는 부와 범죄의 심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당연히 미흡한 점도 존재했는데 오피스 가격도 그렇고 스페셜 패키지 창고도 그렇고 이게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지금 봐도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말하자면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았는데 이때의 뉴비들은 대체 얼마나 거칠게 살아남은 건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3위는 카요 페리코입니다. GTA 온라인이 거의 막장까지 갔음을 알려주는 신호 탄격이죠. 카요 페리코 습격의 특징이라고 하면 우선 무조건적으로 스텔스 플레이가 권장되며 준비 작업이 말도 안 되게 간소해졌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상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돈으로 후려 팬다는 게 무슨 느낌인지 제대로 알게 해주죠. 일단 습격 자체로만 놓고 보자면 상당히 재미있는 습격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많은 이들이 귀찮아하는 준비 작업은 정말 최소한으로 낮췄고 정보조사 단계를 어떻게 하고 준비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습격의 난이도가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다양한 루트를 팔 수 있습니다. 또 피날레에선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플레이어가 대응하며 무사히 들키지 않고 섬을 빠져나가거나 혹은 몰살 루트로 화수분처럼 쏟아지는 경비원의 뇌수를 터뜨리며 피칠갑이 된 채로 섬에서 탈출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고생 끝에는 대략 평균적으로 150만 달러 정도로 획득 가능한데 조금만 숙달되어도 40분에서 1시간 안에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회전율이 다른 돈벌이와 비교가 안되죠. 그래서 이 습격은 GTA 온라인이 거의 모든 유저를 부자로 만들어준 습격입니다. 새로운 컨텐츠, 사고 싶은 물건이 있을 때 그냥 패스 뺑뺑이 몇 번만 돌리면은 금세 획득 가능하니까요. 그러나 이건 곧 양날의 검이기도 한데 게임의 컨텐츠를 너무 빨리 소비하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천신만고의 고생 끝에 즐길 만한 컨텐츠를 단 며칠 만에 모두 소진해버리니 이는 결국 유저들이 지루함을 느끼는 요인이 되죠. 또 다른 단점으론 다른 습격들과 컨텐츠들이 모조리 겉절이가 된 점입니다. 워낙에 카요 페리코가 독보적이다 보니 다른 사업과 습격들은 그딴 거 돈도 안 되는데 왜 해야 돼? 이런 상황에 봉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카요 페리코 습격을 락스타에서 출시한 건 어찌 보면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슬슬 GTA 온라인의 명이 다했다고 말이죠.
2위는 심판의 날 습격입니다. 심판의 날은 까고 보면 기존 습격의 하드코어 버전입니다. 그런데 하드코어가 보통이 아니고 아주 불지용 매운맛 버전의 습격이라고 할 수 있죠. 우선 준비 작업 단계가 추가됐습니다. 습격에 필요한 장비들을 구하는 건데 이는 각각 공개 세션 작업과 임무로 나뉘죠. 작업은 말 그대로 공개 세션에서 습격 장비를 구하는, 말하자면 사업과 습격의 융합입니다. 세션에서 온갖 방해 공작을 뚫고 무사히 장비들을 운송해야 했죠. 다른 준비 작업은 임무는 그냥 기존의 습격 준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준비한 장비들로 해킹을 한다든지 목표물을 제거한다든지 하는 임무이죠. 그러나 정보 약탈의 서버팜, 보그단 문제의 어벤져, 심판의 날의 요원 14 구출 등 악랄한 난이도로 뽐내는 미션도 덜어 있었습니다. 이외에 다른 미션들은 그닥 어렵진 않았으나 꼭 습격마다 약방의 감초마냥 하나씩 하드코어한 걸 곁들여줘서 유저들의 혈압을 마구 올려댔죠. 그러나 신습격의 진면목은 피날레에 있는데 우선 기존의 헤비 컴뱃 효과는 사라졌습니다. 예전엔 헤비 컴뱃만 있는다면 적들 앞에서 트월킹을 해도 죽질 않았는데 신습에서 그 짓거리에 당한 단숨에 요단강 건너기 십상이죠. 피날레 자체의 난이도는 상향해 거의 모든 피날레에서 적들이 수없이 몰려오고 대부분 실내에서 진행된 이동수단으로 꼼수도 못 쓸 뿐더러 폭발물을 쓰기에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엘리트 조건도 상당히 까다로워졌죠. 근데 사실 먼저 하는 정보 약탈, 보그단 문제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할만한 피날레입니다. 신습격의 하이라이트이자 GTA에서 가장 어려운 습격인 심판의 날 시나리오에 비하면 말이죠. 이 심판의 날은 제목 한번 기깔나게 지었는데 수없이 몰려오는 빡빡이들과 미니건을 마구 싸제끼는 저번업부터 GTA 온라인 전례 없는 아주 엿같은 해킹까지 전무후무한 난이도의 출시 초기 유저들을 아노미 상태로 빠뜨렸습니다. 지금에도 이토록 어려운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메추리알로 모아이 석상 깨는 느낌이었죠. 당연히 유저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컨텐츠에 반발하기는커녕 오히려 GTA에서 가장 재밌는 습격으로 자리매김해 현재까지도 수많은 유저들의 도전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가장 어렵다 보니 오히려 더 깨고 싶은 게 사람 심리 아닐까요? (1위는) 습격 업데이트입니다. 말이 필요 없죠. GTA 온라인에서 가장 많은 게 바뀐 업데이트이고 GTA 온라인은 다른 게임과 차별화되는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플리카 작업, 탈옥, 휴메인 연구소 습격, 시리즈 A, 퍼시픽 스탠다드 등등 모든 습격 하나하나가 주옥같은 명작입니다. 현 시점에서도 재미로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많죠. 플레이어는 마치 오션스 11의 주인공처럼 팀원들과 협동해서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며 호스트에 따라 목분배를 받고 피날레에 뛰어들게 됩니다. 피날레에서도 조금만 스툴리면 가차없이 실패해버리죠. 난이도 자체는 지금 봐도 상당한 수준이지만 언제나 플레이어들을 든든하게 보호해주는 방탄구르마, 인간의 거북이 등 딱지와 비슷한 헤비 컴뱃 덕분에 아주 괴랄한 난이도는 아니었습니다. 또 이 퍼시픽 스탠다드는 카지노 습격이 출시되기 이전까지 최고 효율 돈벌이로 많은 유저들의 효자 습격이 됐습니다. 헬기 저장, 차량 저장 글리치까지 곁들여요. 특히 한국인 유저들이 단숨에 퍼시픽 스탠다드 은행 먼지 한 톨까지 탈탈 털어먹어냈죠. 그러나 이렇다 하더라도 카요 페리커처럼 대놓고 퍼주는 수준이 아니어서 원하는 슈퍼카 하나 살려면 거진 2-3일은 좋게 걸렸습니다. 당시에 퍼시픽 스탠다드는 1시간 반에 약 인당 40만원 정도 나왔는데 아무리 그때의 물가가 지금과는 다르지만 카요 페리코에 젖어있는 유저들은 이런 박봉으로 스낵값이나 나올까 싶죠. 여하튼 습격이라는 주제는 스토리 모드에서도 있었지만 이걸 이 정도로 다양하게 확장시킨 건 락스타의 신의 한 수입니다. 덕분에 이후 나온 습격이 토대가 됐을 뿐더러 GTA5와 GTA 온라인이 서로 차별화를 꾀하게 됐죠. 도덕성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검은 돈을 탐하는 GTA 시리즈 취지에 꼭 들어맞는 컨텐츠가 아닐 수 없습니다. GTA 온라인의 근간이자 정체성을 확립한 이 습격 업데이트, GTA 온라인 최고의 업데이트라고 불러도 손색 없습니다.